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8단원 등차수열 나가봅시다. 8단원 등차수열. 자,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단원이 수열이라는 단원이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차수열한 걸 해볼 거다. 수열이란 건 말 그대로 수의 나열,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일명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등차수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어떤 숫자를 딱 적었더니 우리가 홀수들 1, 3, 5, 7, 9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이 있고요. 또는 10, 그리고 8, 그리고 6, 그리고 4,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2씩 작아지는 수의 나열이 있더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수의 나열이 뭔가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몇 번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n번장을 일단은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때 나와 있는 1, 3, 5, 7, 9의 저 수열에 우리는 요 첫 번장을 앞으로 A1 이런 식으로 붙일 거고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A5라 그럴 건데 우리의 목적은 몇 번장 구할 거냐면 n번째 양은 뭐가 되는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규칙이라고 하면 얼마씩 계속 더해졌다? 2씩 더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2씩 계속 더해져 있는 이러한 수열, 즉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그 수열을 우리가 일명 등차수열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n번장은 뭐가 되겠니? 라는 거죠. 1, 3, 5, 7, 9에 대한 규칙을 통해서 n번장은 뭐가 되겠니? 아마 센스가 있는 친구는 그냥 보고 2n 빼기 1이에요 라고 잘 구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오니까 잘 구했다라고 한 친구도 있을 거다. 그 다음 밑에 거도 봤더니 밑에 건 어떤 규칙이 있어요? 마이너스 2씩 더해지는 거죠. 보여요? 그러면서 요 수열은 B1, B2, B3, B4, B5라 그래서 다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또 BN을 구해보면 이 10에서 마이너스 2씩 계속 빠지는 저걸 보고 어떤 친구들은 곧바로 센스 있게 12-2n이에요 라고 규칙을 잘 세울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넣어봤더니 1 넣으면은 10, 2 넣으면은 8, 3 넣으면은 6이 되는 거니까 잘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냥 곧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걸 곧바로 못 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하겠다라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수열을 봤더니 두 번장이라는 것은 첫 번장에다가 공차 하나를 요거 숫자 하나를 더했다라고 할 거고 요 더해지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일명 이제 공차라고 부를 거야.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요 값을 우리가 공차라 부를 거다. 그래서 요 것을 어떻게 일반항을 세우냐 봤더니 두 번째 항 3은 1 더하기 2야. 그리고 세 번째 항은 1에서 2를 몇 번 더했다? 2번 더했다.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3번 더했다. 다섯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4번 더했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은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1에다가 2를 몇 번 더했다라 그러면 n-1번 더했다라 그래서 저걸 나열하면은 요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B2도 왜 8이냐? 10에서 2를 한 번 뺐다. 얘는 10에서 2를 2번 뺐다. 얘는 10에서 2를 3번 뺐다. 얘는 10에서 2를 4번 뺐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놈은 10에서 2를 몇 번 뺐다? n-1번 뺐다라 그래서 정리하면 위에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 해당하는 n번장을 구하는 걸 했고 얘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열을 써보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우리는 n번장을 구할 거고 해당하는 우리가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뭐라 그럴 거냐 앞으로 용어로는 D 읽을 때는 공차라고 읽을 거다. 그래서 여기도 얼마씩 D씩 계속 더해지는 이렇게 그 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뭐가 된다고? 첫째 항 더하기 D. 얘가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2개 더해. 얘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해. 결국에는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요 라고 해서 우리는 an을 앞으로 첫째 항 플러스 n-1d 이것을 이 수열의 일명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일반항이라는 것은 n번짝을 구하라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로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일명 등차 수열은 도대체 뭐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일정하게 수가 커져서 다음항이 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즉 첫 장에다가 공차 더해서 다음항, 첫 장에다 공차 더해서 다음항, 첫 장에서 공차 더해 다음항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 어떨까?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다가 d를 더했다. 자, 첫 번째에다 d 더해서 두 번째 항, 두 번째에 d 더해서 세 번째 항, 세 번째에서 d 더해서 네 번째 항이 되니까 요 관계를 딱 보고 이 수열은 뭐다? 등차 수열이다. 됐어요? 즉 얘를 보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을 일명 점화식이라고 불러. 점화식. 얘는 등차 수열을 뜻하는 식이다 라고 그래서 점화식. 얘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당연히 같은 말로 써.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뭐가 되겠다? d라고 써도 당연히 같은 말이겠지? 넘겼으니까. 됐어요? 얘는 전항에다가 d를 더해서 다음 번장이 된다. 얘는 다음항과 전항의 차가 항상 d로 일정하다. 당연히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해석하는 의미는 전항에다가 d를 더해 다음 번째 항, 다음항에다가 전항을 뺀 건 d로 일정하다. 이건 둘 다 등차 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세 번째는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항상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봤더니 이 1, 3, 5라는 숫자를 봤더니 얘 두 배가 얘 합이랑 같더라. 얘 두 배가 얘 합이랑 같더라. 얘 두 배가 얘 합이랑 같다라는 항상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전항과 다음항의 합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A, X, B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라고 한다면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A 더하기 B 전항과 다음 요거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으로 항상 같다라 그러고 그러면 결국 우리 가운데 항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할 건데 이 X 값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일명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거야. 즉 A와 B의 등차 중항을 구하라 그러면 두 수를 더한 거에 절반으로서 일명 우리가 뭐야? 평균이죠. 이렇게 평균으로 구하는 방안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또 뜻한다라는 거다. 다들 요거는 잘 알고 있어서 그렇구나. 다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구나. 됐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수를 뜻하는 점화식. 세 수가 등차 수를 이루면 이렇게 등차 중항을 뜻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다들 알아들어요? 좋아요. 이건 아주 기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결국 첫 번째는 일반항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일반항이라는 것은 결국 요 놈이죠. 요 놈을 선에 한번 전개해볼게. 얘를 전개하면은 당연히 d 곱하기 n 더하기 a1 마이너스 d라는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그럼 전개했더니 얘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여요? n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 1차 함수가 뭐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를 fn이라고 써보면 n에 관한 함수니까 얘가 d 곱하기 n 더하기 a1 빼기 d라는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들어? 그럼 얘들아 우리 n 앞에 붙어있는 게 원래 무슨 역할을 하지? n 앞에 붙어있는 게 원래 무슨 역할을 해?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얘가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공차는. 즉 이 공차라는 게 결국에는
기울기를 뜻한 함수야. 그럼 예를 들어 공차가 양수면 이 fn 함수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될 거야. 그리고 공차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인 직선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이라는 것은 무슨 수밖에 못 들어가냐면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는 함수야.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1을 집어넣은 첫째 항을 구한다는 행동은 됐어요? 얘가 몇 번째 항 구한 거야? 첫째 항 값인 거야. 됐어요? 즉 여기가 1,f1인데 이 f1이 뭐라고? a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당연히 또 2를 집어넣어 보면 얘가 2,f인데 얘가 a2가 된다는 얘기야. 다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양수라는 것은 계속 커지는 1차 함수 위에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인 y값들의 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인 해당하는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는 그 y값들의 뭐가 된다라는 거야? 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다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n에 관한 1차식으로서 d를 기울기로 가지고 있는 1차 함수가 되겠고 공차가 양수면 계속 증가하는 공차가 음수면 계속 감소하는 1차 함수 위에 정의역이 자연수인 집합들의 모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갑자기 직선이 나와. 수열 문제인데 갑자기.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수열 문제다? 등차 수열 문제를 거꾸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 항상 안 어려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가 어려워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건 이거지. 근데 갑자기 이걸 물어봐. 그러면 뭐야 수열 문제인데 갑자기 직선이 왜 나와? 이 직선은 등차 수열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건 뭐라고? 공차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해당하는 그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즉 우리가 요 수열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야. 봐봐. 해당하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공차가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일반항을 세울 때 아까 요렇게 첫째 항 더하기죠. 여기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뒤로도 구하겠지만 선생님이 그것보다 어떤 걸 선호하냐면 공차라는 것은 기울기가 되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 세울 때 기울기 먼저 때리고 지나는 점으로 구하지 않니? 그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차가 2야? 2n을 먼저 때려. 됐어?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함수값이 첫째 항 1이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1 되려면 뒤에 뭐부터?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됐어? 마찬가지. 두 번째 일반항도 어떻게 구해?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일단 몇 n을 먼저 때려? 마이너스 2n을 때리는 거야. 근데 얘가 1,10을 지나는 거라고. 1 집어넣어서 10이 돼야 돼. 그럼 더하기 12가 된다. 라고 세우면 원래는 우리가 매번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 d로 일반항을 구했지만 얘를 내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먼저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먼저 때리고 지나는 점 1,a1, 1,f1 값을 이용해서 바로 뒤에 상수를 처리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아들어? 알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다.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죠. 갑자기 일반항이 얘가 나왔어. 무슨 수열이었다? 등차 수열이었다. 공차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나왔다.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알아듣겠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내용이야. 알았죠?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풀어볼 겁니다. 알았죠? 자, 1번 문제. 자,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합이 58이고
6번째 항과 15번째 항의 합이 103일 때 27번째 항을 구하라 문제다. 당연히 가장 단순하게 푸는 방법은 얘 일반 항들을 구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항은 뭐예요? 첫째 항 플러스 공차 하나 더한 거. 10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9개 더한 거. 그게 58이에요. 라고 쓰는 거죠. 다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째 항 더하기 15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5개 더한 거. 15번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14개 더한 거. 얘가 103이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연립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다? 공차가 나오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될 거야. 그럼 이쪽 빼면은 4D가 될 거고 이쪽 빼면은 5D가 될 거니 얘를 또 두 개를 빼보는 거죠. 두 개를 빼면은 이게 얼마야? 45야? 45인가? 45가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9D가 45니까 D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D를 이제 5를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A1을 구합시다. 당연히 여기다가 D를 집어넣으면 10D가 되는 거니까 50이니까 넘어가면 58. 이 A1이 8이 될 거니까 A1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27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6D가 돼서 134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게 가장 노멀한 풀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보고 다르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떻게 보냐면 자, 이 두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얘를 2를 나누면 등차 중앙에 두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중간 몇 번째 항이죠? 6번째 항이니까 아, 6번째 항은 얘를 2를 나누면 26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얘가 26이구나. 그러면 얘가 26이구나 뭐 이렇게 접근을 해. 그러면 얘를 빼면 이거 얼마냐? 3이니까 이거 빼면 7 여기가 9니까 7인가? 맞죠? 요렇게 15번째 항은 또 얼마구나? 77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5번째 항과 6번째 항의 차이는 또 몇 개 항 차이가 나는 거야? 몇 개 항 차이 나죠? 9개가 차이 나니까 빼면은 9D가 될 거고 2개 차가 된다라는 거죠. 2개를 차가 얼마죠? 계산하면은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26을 빼면은 얼마죠? 13이니까 맞나? 일단 빼보자. 이거 빼면 얼마야? 빼면 얼마죠? D가 1이고 51인가? 51이지. 안 나오는데? 잠깐만 미안. 잠깐 뭘 잘못한 거지? 좋았어. 나도 아침이야. 자, 29. 땡큐. 29. 야, 너 자고 있고. 자, 그러니까 선생님 또. 자, 그래서 내가 74가 되겠죠. 따라서 74에서 29를 빼니까 얼마야? 45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6번째 항을 29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27번째 항이라는 것은 6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냐 싸움이고 그럼 여기 차이가 21개 차이 나니까 21D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29 더하기 21 곱하기 5로서 같은 답이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데 선생님 그럴 수도 있어. 쓸데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풀지. 맞잖아. 이렇게 푸는 거가 맞아 원래가.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해줘야 되냐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정말로 이런 갑자기 2개 항이 나올 때가 생각보다 많아. 그럼 우리는 2개 항의 합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생각해보면 등차수열에서는 등차 중앙밖에 없거든. 그럼 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실제로 2개 항에 대한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등차 중앙으로서 저런 6번째 항을 정보를 알려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한 친구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쓴 다음에
2A1 더하기 10D가 58이니 양변을 나눠서 29는 A1 더하기 5D라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 29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나중에 엄청나게 실력 차이가 나.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반항 공식 가지고 이끌어내서 이거 여섯 번째 하는 친구라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항 두 겹이라는 것은 등차 중앙에서 뜻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곧바로 보고 두 개의 절반이 여섯 번째 항이 29다라고 접근하는 게 엄청나게 나중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수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째 항 공차만 구하자. 이 풀이를 갖다가는 못 푸는 문제가 생긴다. 알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걸 자꾸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몇 개 더 해볼 거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좀 배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봅시다. 자, 다들 눈을 좀 떠봐. 이게 5번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봐봐. 항상 이 문제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왜? 이거는 쉬운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항상 그 쉬운 문제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해. 알았죠? 자, 5번은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제4항은 마이너스인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저거 어떻게 읽었죠?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써봐.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뭐가 같대? 절대값이 같대. 됐어요? 그러면서 부호가 뭐래? 반대래.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은 네 번째 항이 얼마래?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일 때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는 거다. 됐어요? 즉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등차 수열에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원래 풀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절대값 서로 같으니까 그대로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다라는 거 맞니?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런데 실제로 등차 수열에서 이 얘기는 유일한 얘기야. 그냥 무조건 얘야. 무조건 얘야. 등차 수열에서는. 자,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아까 등차 수열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수열 둘 중에 하나야. 됐어? 그런데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같아지는 상황은 발생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일부러 이렇게 나와, 치사하게. 어차피 이건데.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 같다는 그냥 얘랑 동치니까 이것은 생각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절대값이 같다 등차 수열 그냥 요거다. 이 하나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부호가 반대다 이딴 말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쉽게 풀어주려고 이것도 준 거야. 알았죠? 무조건 절대값의 등차는 이거밖에 안 된다를 꼭 기억을 하자.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에 마이너스의 부호가 같고요. 요거일 때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볼 거다라는 거지요. 됐어요? 가보자. 자, 그럼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로 또 나뉘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는 이렇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공차 하나랑 마이너스의 첫째 항 더하기 공차 6개 합이 같다란 식 하나와 네 번째 항, 첫째 항 더하기 3D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연립해서 A1하고 D를 구하겠다가 가장 무난한 풀이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6D가 되는 거니까 2A1 더하기 7D가 0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우린 두 개 연립하겠고 그러면 아래 거에다가 두 배를 다 때려서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 공차는 4가 되겠다. 누구나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공차가 4가 되면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얘가 28인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14가 되겠다라고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곱한 것을 답으로 내는 게 가장 무난한 풀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게 또 있냐면 봅시다.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을 때 이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얘는 여기서 공차를 두 개 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2에서 공차를 두 개 더 빼요 라고 접근하고, 일곱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 더하면 된다? 세 번 더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D라고 접근해서 이렇게 해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막연히 써서 구하는 거와 저 네 번째 항을 가지고 공차의 연결만 가지고 공차를 구하는 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3D고 넘어가면 D는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공차 4가 나왔으면 우린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이니까 또 첫째 항은 저기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빼는 거야? 3개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4가 된다라고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정말로 등차 수열을 자꾸 이렇게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 막연히 막 쓰다가 첫째 공차 못 구하면 답을 못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항에 대한 공차의 차이로 가지고 푸는 것들도 자꾸 생각해 보래. 근데 당연히 이렇게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도 이렇게 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풀이가 안 먹힐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럴 수 있어. 왜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 가보자. 83번. 83번이네. 유형 3번. 자, 8번이고요.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항이 72, 열 번째 항이 37인 등차 수열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 제 몇 항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다섯 번째 항 72, 열 번째 항 37,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몇 항인지 구하라. 우리는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얘가 0보다 작아지는 n을 구해야 되니까 an을 구해주면 되겠죠. an 구하려면 당연히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겠다. 자, 나와 있는 건 뭐야? 다섯 번째 항이 얼마다? 72. 열 번째 항이 얼마다? 37. 그럼 또 가장 무난한 풀이는 첫째 항 플러스 4D, 첫째 항 플러스 9D. 저 두 개를 연립할 거고요. 빼게 되면 거꾸로 빼면 5D는 3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D는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구나. D가 7이면 7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구해보면 여기다가 28을 빼야 되는 거니까 얼마야? 44가 되나? 아니, 맞죠. 44가 되겠다라고 구하자. 됐어요? 28이니까 빼면은 아침 44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목적은 뭐라고? an을 구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구하니까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d를 이용해서 7n에 더하기 저기다가 얼마를 빼라? 7을 빼니까 37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35잖아. 다들 왜 말을 안 해줘? 맞죠? 그래서 D는 다시 마이너스 7이다. 자, D가 마7이니까 여기다 마7을 집어넣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28이니까 넘어 플러스 28이 돼서 A1은 얼마가 될 거다? 100이 될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일반항 세워보면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n 더하기 얼마가 되겠다? 107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래요? 얘가 0보다 뭐해지는데? 작아지는 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07이 7n보다 커지는
최소 자연수를 찾으면 될 거고, 알겠지만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은 게 105고, 그러면 얘보다 다음항이 돼야 되니까 n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라고 구하는 게 결국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다라고 구하는 방법이야. 이것도 가장 무난한 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근데 요 문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 문제에서 잠깐 그 다음 문제 뭐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봐봐. 잠깐만, 다음 항이 딴 거구나. 보자. 자, 이렇게 처음으로 음수 또는 양수가 되는 거에서 같이 결합되는 문제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결국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 수열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기울기를 가지는 1차 함수란 얘기야. 그러면 이 수열은 이렇게 계속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이 아무튼 100인 거 해서 작아지고 있다고.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것은 이 X축보다 어디 있을 때를 찾으라는 거야. 가장 첫 번째로 작아지는 것을 찾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까 여기다 15를 집어넣게 되면 15는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2가 될 거야. 2. 맞아? 16을 집어넣으면 16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6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을 집어넣은 거는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작아져서 15번째 항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번째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뭘 물어보냐면, 자, 이 수열의 합은 몇 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요?를 물어볼 거야.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니라고 물어보겠어요. 이 수열의 합은. 당연히 어떤 수만 더하는 게 최대겠어? 양수만 더해야겠죠. 왜? 음수를 더한 순간 작아지니까. 15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라고 읽어내줘야 돼. 즉, 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문제의 핵심은 뭘 같이 물어보냐면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문제는 양수일 때까지만 구해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나는 15번째까지 합이 최대예요 라고 푸는 게 요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럼 거꾸로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 처음으로 뭐가 되는? 양수가 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처음으로 양수가 되려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 계속 커져야 돼. 그러다가 X축보다 아래쪽은 음수, 위에는 양수가 될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있을 거고, 그 전에 음수까지가 있을 거고, 이번에 뭘 물어봐요? 합이 가장 최소일 때는 언젠지 물어봐요. 그럼 거꾸로 결국에는 뭐만 더해야 되는 거야? 음수만 더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이 최소가 됩니다라고 구해주는 문제야.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양수가 되는 문제, 같은 문제는 합이 최대가 되는 문제, 합이 최소가 되는 문제랑 동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합이 최소, 합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해 줘야 돼. 얘는 합이 최소, 얘는 합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얘랑 동치 문제구나를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를 푸는 방식을 좀 더 볼게. 자, 이렇게 이제 구워도 되지만 얘들아, 이런 거를 쓰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항상 이런 걸 쓰지 말자. 뭐냐면, 자, 이제 다시 바라봐봐. 5번째 항이 72고 10번째 항이 얼마? 37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대로 연결시켜야 돼. 결국에는 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5개를 더한 거예요 라고 바로 써주는 거야. 얘를 보고. 그래서 넘어가서 계산하면은 5D가 마이너스 35예요 라고 구해서 공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10번째 항에서 그냥 빼요, 공차를. 그럼 11번째 항 얼마가 되는 거야? 7 빼니까 30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공차를 빼서 언제까지 되는 거를 그냥 구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굳이 막 일반항 공식을 쓸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미 10번째 항이 37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11번째 항, 12번째 항 이런 것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가 계속 얼마를 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7씩 뺐다라는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30이 될 거고, 얘가 23이 될 거고, 얘가 16이 될 거고, 얘가 9가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그러면 16번째 항이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너무 그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첫째 항과 공차구에서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풀이법은 쉬운 문제에서들은 당연히 상관이 없지만 자꾸 등차 수열을 그런 공식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 되게 중요해. 이게 점점점 지금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공식으로 푸는 거가 마지막에 거의 2010년도에서 끝났어요. 수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구에서 푸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수열에 대한 이해도로 풀어야 돼.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형맨이와 우진이와 예아는 큰일 나요. 지금 풀 수 있을 거야. 쉬운 문제들은. 중요한 건 분명히 갑자기 이상한 거 나왔을 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계속 해볼게요. 자, 2개만 더 하고 밑에 거 좀 풀어볼게. 다들 졸린 것 같으니까 2개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가보자. 12번. 자, 마3과 1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 수열의 공차가 2분의 3일 때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n개를 넣어서 등차 수열, 공차가 2분의 3일 때 n의 값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일반항을 보통 AN을 쓰다 보니까 요 수열의 개수를 좀 착각을 해요. 봐봐. 그러니까 다시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지. 얘가 다시 두 번째 항인 거고. 그럼 실제로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몇 번째 항이야? 얘 몇 번째 항이죠? 얘는 얘가 몇 번째 항이야? 15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죠. 왜? 당연히 두 개 항 사이에 n개가 들어갔으니까 저 마지막 항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야. 요 앞에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얼마인? 15인 수열에 공차가 주어서 n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첫째 항 더하기 요 항의 빼기 1 공차 2분의 3을 이용해서 n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차수 일반항 공식 일단은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d. 그러니까 몰라서는 안 돼요. 또 일반항 공식 일단 기본 거기에서 n자리에 n 플러스라서 요렇게가 되는 거다. 따라서 계산하면 넘어가면 18, 역수 곱하면 3분의 2, 얘가 n 더하기 1이죠. 그래서 n은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항을 재배열한다는 표현을 해요. 저렇게 나와 있는 수열이 나오면 저걸 내가 다른 수열로 만들어서 내가 풀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항수의 개수만 좀 조심하면 되는 문제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같은 문제고요. 15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과 2와 305 사이에 100개를 넣을 거고요. 3과 309 사이에 50개의 수를 넣어서 각각의 등차수를 넣을 때 B2-B1과 A100 빼기 A99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럼 뭐야? 두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 BN의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구하라는 거야? 아니죠. AN의 100번째 항, 99번째 항 구하라는 거 아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각각의 뭘 구하라는 거냐면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얘 공차를 D1, 얘를 D2라 그래서 오케이. 공차 D1과 D2를 구하자.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02번째 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2번째 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즉 얘는 첫째 항 더하기 101 D1이고 얘는 첫째 항 더하기 51 D2가 되겠다. 여기다가 빼기 1D, 여기다 빼기 1D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구해봤더니 D1은 얼마니? 1을 나누면 303이니까 1을 빼면 303이니까 나눠서 얘가 3이 되겠고 D2는 얼마니? 넘어가면은 306이 되는 거니까 얘가 6이 돼서 우리는 2가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수 사이에 항을 넣었을 때 마지막 항이 몇 번째가 되는지만 조심하면 잘 풀 수가 있을 거다. 자, 밑에 문제 하나씩 5개 좀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의 공차에 관한 얘기고요. 늘 얘기했지만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중요하다. 보자. 자, 얘는 공차가 2예요. 얘는 공차가 3이야. 자, A, 2n 빼기 1 마이너스 이 Bn의 공차를 구하라는 문제를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AN의 공차가 2일 때 A, 2n 빼기 1번째 항의 공차를 구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항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야. AN을 공차가 2라 그러면 우리는 공차만 알고 있는 거잖아. 첫째 항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이 n을 쓰고요. D의 원래가 알겠지만 첫째 항 플러스 n-를 D에서 그것을 전개하면 Dn 그리고 A1의 마이너스 헷갈려. AN은 원래가 첫째 항 플러스 n-D니까 얘를 원래 정리하면 Dn 더하기 A1-D가 되는데 실제로 이 두 개는 그냥 하나의 상수로 묶어버리면 돼. 그럼 얘를 그냥 2n 더하기 a다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는 거야. 공차만 알 때는. 됐어요? 이거 첫 장에 따라 a를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bn도 어떻게 쓰면 돼? 공차만 알면 단순하게 3n 더하기 b다 이렇게 쓰면 공차만 주어졌을 때 수열의 일반항을 그냥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러면 a 2n-1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여기 n자리에다가 2n 빼기를 넣은 거니까 2에 2n 빼기 1 더하기 a가 되니까 얘를 정리하면 4n-2 더하기 a가 되니까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n 앞의 숫자가 공차가 되니까. 또 자 뒤에 보면 이 bn은 볼게. 이 bn은 말 그대로 이 bn은 저기다가 2배 한 거니까 얘는 6n 더하기 2b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2bn의 공차는 얼마가 돼? 또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뭐야? 두 수열을 뭐 한 거? 뺀 놈의 공차야. 그럼 빼볼까? 빼보자. 빼게 되면 얼마가 돼? 몇 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2b라는 수열이 될 거고.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인 놈이겠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식으로 푼 거죠. 됐어요? 근데 우리 뭐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먼저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 이 등차 수열의 공차라는 걸 봤더니 결과적으로 맨 앞에 개수들만 가지고 논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되냐면 AN의 공차가 2일 때 A 2n 빼기 1이라는 놈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첫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런 거니까 두 칸씩 떨어지는 수열이구나. 그럼 원래 수열이 공차가 2면 두 칸씩 떨어지면 공차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의 공차는 그냥 곧바로 4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4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곧바로 보고 공차를 4라 그래야지 으악 해서 공차를 4라고 하는 거라. 그냥 등차 수열이 두 칸씩 되는 공차가 4다. 이거랑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또 원래 수열에다가 2배를 했더니 얘 공차도 어떻게 변했어? 그대로. 여기다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다라는 걸 이해해 주는 거야. 왜? 해봤더니 이거 그대로 2배가 공차의 2배가 되니까
2배가 되겠다를 이해해 주는 거야. 즉 등차 수열의 공차라는 것은 항이 몇 개씩 떨어지냐에 따라서 공차가 변하고 또는 거기다가 숫자를 곱해짐으로써 그 숫자만큼 곱해진 게 공차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또 공차는 얘 공차가 4고 얘가 6인 수열의 또 공차는 2개를 그대로 뺀 마이너스 20값이 그대로 공차가 되겠다라고 해서 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지만 그냥 이 사실을 가지고 공차를 그대로 이해해서 칸 떨어진 거에 의해서 공차가 곧바로 4, 2배 했으니까 공차 그대로 2배. 그 두 수열에 뺀 거의 공차는 공차끼리 뺀 마이너스 2다라고 바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두 번째.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또 쉬워.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4인 1차 함수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6인 1차 함수야.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에서 직선 2개를 그려. 기울기가 6짜리랑 기울기를 4짜리 하나를 그려. 갑자기 그린다고. 됐어요? 얘가 기울기가 얼마짜리? 6짜리. 얘가 기울기가 4짜리를 갑자기 하나 그린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이렇게 직선을 2개 나온 다음에 요 차이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 차이가. 됐어? 이 간격은 한 칸씩이야. 간격은 하나씩.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값들은 무슨 수열이라고?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무슨 수열? 등차라는 거야. 방금 했잖아. 방금 똑같은 문제잖아. 얘가 기울기 6짜리라 기울기 4짜리를 빼면은 기울기가 2짜리인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이들도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고 얼마큼씩 늘어나는? 2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라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오지 않아. 직선 2개 그려. 갑자기 이 차이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또 직선 나오면 도형 문제인가? 막 이렇게 접근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건 등차 수열 그냥 문제인 거야. 직선의 2개의 차이들은 한 칸씩 등차 수열이다. 이거 그냥 첫째 양 공차가 인 등차 수열을 그냥 풀어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도형 문제를 도형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게 등차 수열로 푼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간단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뒤쪽에 아마 스텝 2 쪽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직선 2개 나오면 등차 수열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도 해볼게요. 자, 22번부터는 그냥 풀 수 있는 간단한 얘기니까 쭉 넘어갑시다 하면서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모든 A합을 구하라. 세수가 등차다. 등차 중앙 이용하라는 거고요. 우리는 세수가 등차다. 가운데 거에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는 항상 뭐랑 같다? 얘랑 얘를 더한 거랑 뭐하다? 같다. 앞에 항하고 저 세 번째 항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것이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의 성질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a제곱 더하기 4a는 2a 더하기 4자. 그래서 넘어가서 계산하면 끝. 그래서 더하기 2a 마이너스 4는 0. 자, 인수분해해서 구해도 되고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A합을 구해도 되고요. 거기서부터는 선택이죠. 그래서 A는 1과 마이너스 2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거는 그냥 구하는 문제다. 뭐 이건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등차 중앙은 원래 그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마찬가지 26번 해보면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x 플러스 1, x 빼기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차례로 등차수를 이루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우리 나머지 정리 기억해요. x 플러스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자, 얘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그대로 뭐라 쓰냐? f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였죠. 혹시 빨리 얘기해.
모르는 사람. 현솔. 알아? 거봐. 한 명씩 있다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fx를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는 얘로 나누게 되면 뭐가 생겨?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 이하가 되는 거야. r. 그러니까 나는 얘가 너무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 항등식을 통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f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해당하는 근을 곧바로 집어넣는 게 된다. 따라서 얘는 그대로 f1, 얘는 f2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봤던 이 나머지가 차례로 등차수를 이룬다. 가운데 거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는 f-1 더하기 f2가 되겠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f-1은 얼마다? 0이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계산. 자,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겠다. 식 한번 더 써야겠네.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합시다. 다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다 왼쪽 넘기자. 자, 그럼 여기 2a가 있는데 넘어가면 0되고 넘어가서 이쪽에 a만 남고요. 자, 여기 2b가 있었는데 여기 두 개가 2b, b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b가 날아가겠죠. 상상 처리하자. 여기 2고요. 여기 오니까 넘어가서 얘가 3이 되겠다. 곧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네. 됐죠? 자, f-가 0이다. f-는 써보면 당연히 얼마야? 여기 f-는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다.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얼마를 구했어? a를 구했으니까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그냥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풀어주는 문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푸는 거고요. 가끔씩 이게 좀 까먹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다. 자, 밑에 거 방금 거 두 개만 좀 풀고요.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자, 넘어가서 자, 9번이고요.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세 실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요. 상수 K를 구하라면 됩니다. 세 실근이 등차일 때요. 상수 K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 세 근을 뭘 둘 거다? 등차수열을 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 근을 등차수열을 두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자, 세수가 등차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운데 걸 A라 두고요. 그 앞에 거를 A 빼기 D, 세 번째 거를 A 플러스 D라고 두는 게 보통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 두는 방식이에요. 왜요?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 3A가 되니까 뭔가 세수의 합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거든. 그런데 내수가 등차가 또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두냐면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둬서 이렇게 공차를 2D씩 차이가 나게 대칭 구조를 해야지만 얘도 다 더한 게 4A가 되거든. 얘를 공차를 2씩 차이가 나게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좌우 대칭인 구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두 칸씩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다섯수까지도 나와요. 다섯수가 등차다. 그럴 때는 A-2D, A-D, A, A 뿔 D, A 플러스 2D라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 5개를 다 더하면 5A가 되니까 다섯수가 등차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둔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세 수가 등차수열이다. 세 근을 뭐라 두자? A 빼기 D, A, A 플러스 D라 두고요. 우리는 등차수열에서 가장 쉬운 등차수 세 근의 합을 이용해서 A를 구할 겁니다. 세 실근의 합이 뭐가 됩니까? 우리는 6이라고 알고 있고요. 얘가 몇 A가 되는 거다? 3A니까 오케이, 우리는 A가 얼마가 되겠다? 2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A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A라는 것은 결국 이 근 중에서 몇 번째 근이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근이 되는 거야. 우리 이걸 가지고 뭘 구할 거야? K를 구하는 행동은 여기다가 얼마? 2를 집어넣으면
근이니까 얼마가 된다? 0이기 때문에 K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8-1을 집어넣으면 6, 4, 24 더하기 2K 플러스 24가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K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게 세실근이 등차수열일 때 푸는 방식이다. 알겠죠?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혹시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얘를 이제 이렇게 푼 애들이 있어요. 이제 2마디 2뿔 D를 가지고 또 세실근의 곱을 가지고 D까지 구한 다음에 얘가 그래 기억이 둘둘둘의 합이니까 알파 베타 곱 베타 감마 곱 더하기 감마 알파의 곱의 합으로 해서 구하는 꼭 친구들이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야. 해당하는 A만 구하면 내가 두 번째 근을 구했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0이다로 K를 구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뭐 네수 또는 다섯수가 등차수열일 때 푸는 문제. 자, 등차수열 이루는 네수가 있어요. 네수의 합이 36이고요. 가운데 두 수의 곱은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보다 32가 더 크다고 할 때 네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는 거다. 아, 이번에는 네수가 등차수열이다. 어떻게 둔다? A마 3D, A마 D, A뿔 D, A뿔 3D라고 돌아. 자, 그러면 우리는 네수의 합이니까 얘를 다 더한 게 36이래. 그럼 얘가 36인데 얘가 몇 A다? 4A가 되겠구나. 오케이, A는 9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야? 가운데 두 수의 곱. 얘와 얘의 곱이지. 즉 A 구했으니까 9마 D와 그리고 9 플러스 D의 곱은 처음 수 9 마이너스 3D와 그 다음 9 플러스 3D보다 얼마가 더 크대? 32가 더 크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계산해서 얘가 81 마이너스 D 제곱이고요. 얘는 81 마이너스 9D 제곱 더하기 32가 되는 거다. 따라서 계산하면은 8D 제곱이 32. 그래서 날라가서 4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D를 2라고 하면 D를 먼저 2라고 해보자. D를 2라 그러면 얘가 9니까 얘를 쓰게 되면 9 마이너스 6 그리고 9 마이너스 2 9 더하기 2 9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가장 작은 수가 요거 3 가장 큰 게 15가 되는 거야. 공차를 마이너스 2라고 둬봤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 들어가면 얘가 9 플러스 6 얘가 9 플러스 2 얘가 9 마이너스 2 여기가 9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차가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내 수는 변하지가 않는 꼴이 된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내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가장 큰 수는 이렇게 15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됐죠? 그냥 이렇게 해서 두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화수열이라는 파트인데요. 이 조화수열이라는 것은 지금 교과과정상에서는 빠져있는 수열이야. 근데 이게 애매한 게 가끔씩 툭툭 나와서 그래서 한 번씩은 좀 설명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는 빠졌는데 중간중간에 활용 문제라 그래서 이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좋다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수열 중에 일명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일명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야. 역수가 등차수열일 때 우리는 일명 걔를 니네 거 없나? 있어 거기 페이지에? 있죠.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교과과정상에 없는데 가끔씩 활용 문제로 해서 툭툭툭 나올 때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봤더니 4, 2, 3분의 4, 1, 5분의 4. 규칙이 없어 보여. 왜? 우리는 아직 등차수열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갑자기 뭐 한다고? 역수를 해보는 거야. 선생님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원래가 수열이. 갑자기 역수를 해보는 거다.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 얘가 2분의 1. 얘가 4분의 3. 얘는 1. 얘가
4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4분의 2고 얘가 4분의 4라는 거지. 뭐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라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첫째 항은 4분의 1,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구한 수열은 AN이 아니라 AN분의 1을 구한 거가 되겠죠. 저놈의 역수를 구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냐면 AN분의 1의 일반항을 구해서 첫째 항 4분의 1 플러스 n-1 d 4분의 1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했고, 그럼 그것을 정리하면 4분의 n이 an분의 1이 되는 거다.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an은 뭐다? n분의 4가 된다라고 구하는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당연히 저 규칙이 역수하면 별게 아닌데 갑자기 그 규칙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역수를 취해서 그게 한번 그런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를 한번 생각하는 문제로서, 이게 이름은 따로 있지만 굳이 뭐 이름을 안 붙여도 그냥 역수가 등차한 수열의 규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수열 이름하여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긴 한다. 하지만 교과가 전체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저런 수열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역수 취해서 등차 수열을 구해보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정도라고 넘어가야 돼. 알았죠? 이거를 뭐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자주 나온 형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화중항 얘기는 그냥 넘길게요. 요 얘기는 넘기고 그냥 X치고요, 이쪽은. 알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가보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한 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고요.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해볼게요. 수열합.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은 결국에는 수열을 나열했을 때 n번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등차 수열합도 목적이 뭐냐면 n번째까지의 합이 얼마가 될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다. 따라서 그 기호를 일명 SN, n항까지의 합의 기호를 SN 쓸 거고, 우리의 목적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n번째 항까지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것을 어떻게 간단히 구하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왜? 너네는 까먹을 거거든. 합공식을. 100%. 이미 지금도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까먹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증명을 꼭 할 줄 알아야 돼. 자, 등차 수열을 한번 일반항 쪽으로 쓰면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 플러스 D 더하기 첫째 항 플러스 2D 더하기, 자, 요거의 전항을 쓸게. 첫째 항 플러스 n-2D 더하기 마지막이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D까지 쓰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일반항 쪽으로 써본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수열을 다시 D에서부터 또 써볼게요. A1 플러스 n 빼기 1D A1 플러스 n 빼기 2D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3D A2 A1 이렇게 써서 선생님이 쟤를 거꾸로부터 써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뭐 해볼 거냐면 더해볼 거다. 그러면 좌변은 몇 SN이 되겠어요? 당연히 2SN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더하면 2A1 플러스 n 빼기 1D입니다. 얘랑 얘랑 더해도 2A1 플러스 n 빼기 1D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해도 2A1 플러스 n 빼기 1D가 되겠고, 마지막도 더해도 2A1 플러스 n 빼기 1D가 된다. 아, 결국 얘네 전부 다 더하면 2A1 플러스 n 빼기 1D가 되는 거고, 그 개수가 몇 개냐?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요 항의 개수니까 몇 개? n개가 돼서 이렇게가 되니, 우리는 SN이 궁금하니까 얘를 얼마로 나누자? 2로 나누자. 얘를 우리가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그 합 공식은 2분의 n, 2A1 플러스 n 빼기 1 D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봤더니 요 2A1 플러스 n 빼기 1 D는 제일 첫 번째는 얘와 얘의 합이다. 즉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일명 끝항이라고 부르죠. 요 합이랑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또는 봤더니 얘가 2분의 n에 a2 더하기 a n 빼기라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여기 합도 같았으니까. 이해돼요? 또는 2분의 n에 a3 더하기 n 빼기 2 d랑도 다 같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공식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 학생들은 요렇게 끊어서 앞에 거 두 개를 얘기해요. 2분의 n 2a1 플러스 n 빼기 1 d 또는 2분의 n 첫항 더하기 끝항. 아마 이렇게 해서 많이 외웠을 거야. 아닌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자주 까먹었고. 근데 요즘에는 요렇게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두 번째 항은 누가 필요하다? n 빼기 1번째 항. 세 번째 항은 n 빼기 2번째 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게 나와. 왜?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럼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첫 장이 안 나와? 두 번째 항이 나와.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n 플러스 1이 되는 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n 플러스 1 항이 되는 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렇게 써서 푼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제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차수 합공식이 저거 또는 요렇게 쓰는데 요즘엔 또 요렇게 항을 두 번째 항과 n 빼기 1, 세 번째 항 연결하는 합공식도 자주 나온다. 여기까지는 기초네요. 좋아.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합을 구해봤더니 저 합은 SN을 이제 잘 구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정리해보면 2분의 n 2a1 플러스 n 빼기 1 dao 라고 잘 얘기할 거다. 그래서 한번 전개를 해보면 2분의 n에 3n 더하기 얼마냐?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들 그냥 쓴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잘 살펴보면 함수예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쳐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2분의 1에 3n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2분의 3 n제곱 더하기 2분의 1 n이 되는 거겠죠. 풀로 전개하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봐봐. 해당하는 n제곱 앞에 숫자를 봤더니 2분의 3인데 얘가 누구랑 관계가 있겠냐라는 거죠. 누구랑 관계 있겠어요? 누구랑 관계? 위에서부터 봐봐. 누구랑 관계야 얘는? 2분의 3은. 아, n은 누구랑, 이 숫자 2분의 3 누구랑 관계인 거야? 잘 봐봐. 어떤 숫자랑 관계 있는 거야? 공차죠, 공차. 공차의 관계가 있는 거야. 즉, 얘에다가 몇 배 하면, 2배 하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요 수열의 합을 적었을 때 n제곱 앞에 숫자는 공차랑 관계가 있고 얘를 2배 하면 항상 원래 수열의 공차가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줘야 돼. 됐어? 그 다음 얘를 계산하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n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은 상수항이 없어. 무조건. 왜? n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즉 거꾸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할 수 있어? 대답을 해야 된다고. 등차 수열 합이라고. 뭐가 없다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면 아,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항상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잖아. 공차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다 몇 배? 2배에서 공차 찾고 첫째 항은 1 넣어. 그러면 첫째 항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자, 등차수 합공식이 원래가 뭐였다? 2분의 n에 2a1 플러스 n 빼기 1 d가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해보면 얘만 나면 dn 제곱 더하기 나머지를 n으로 묶어주면 돼. n에다가 2a1 마이너스 d라는 꼴이 돼서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1 마이너스 dn이라는 식으로 분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니까 보기 편하죠. n제곱 앞에다가 몇 배 하면? 2배 하면 그대로 뭐가 된다 항상? 공차가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돼.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요거 2를 앞으로 나서 약분했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공차다. 다 같은 얘기죠. 2 곱하나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서 아, 공차는 항상 여기다가 2배 하면 공차다 생각해주고, 얘는 봤더니 무조건 n에 관한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인데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n에 관한 2차 함수로서 상수항이 없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SN이.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두 가지를 읽어야 돼. 등차수랍이네. 공차는 4네. 첫째 항은 6이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상수가 붙었어. 등차수랍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등차수랍은 없어야 돼.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등차수랍은 얘를 보고 상수 없으면 등차수랍. 공차는 2배. 첫째 항은 6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문제로 이제 바꿔보면, 니네 2차 함수 문제는 맨날 뭘로 풀어? 2차 함수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프. 다들 알아요? 그래프로 푼다. 자, 얘를 가지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아까 우리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7인 등차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합이 언제 최대가 되냐를 물어본 적, 아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 일반항을 구했어. 일반항을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또 우진 또 자식이 n 빼기 1 d. 내가 알죠? 내가 그냥 너네한테 등차수열 일반항 합공식 알려주고 문제 풀어 해도 다 풀 수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이 수업을 하는 거야. 알겠지만 아까 등차수열 원래 50분이면 끝내는 수업이야. 내가 이거를 억지로 끌고 있어. 알았죠? 니네가 수능 때까지 알아야 될 정보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내를 찾았어. 그랬더니 얼마였어? n이 16일 때라고 얘기했다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언제까지가 양수라고? 15항까지가 양수니까 됐어요. 얘는 언제까지 합이 최대다? 15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실컷 배웠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합공식을 배우고, 자, 언제 합이 최대니 물어봐. 갑자기 이제 뭘 물어봐? 갑자기 합이 최대나 물어봐. 자, 합공식을 배웠잖아. 그럼 뭘로 들어가? 합공식을 써. 사람이 변하지 않아. 왜? 내가 분명히 그 문제는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문제는 언제까지 양수냐 싸움이니까 일반항으로 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 합이 언제 최대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어디에 꽂혀 다들? 합에 꽂히는 거야. 그럼 다들 신나서 등차수 합공식을 쓴다고 이제. 100%야. 자, 그럼 2분의 n에 2a1 플러스 n 빼기 1 d야. 또 알죠? 공식 까먹었다고 나한테 물어본 애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써. 2분의 n에 마칠 n 더하기 207이냐? 207이 나와.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려. 아, 그러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볼록을 그리려고 그래? 위로 볼록인데 근데 뭘 찾아야 돼, 니네는? 꼭지점을 이제 찾으려고 한다고. 아, 숫자를 너무 힘들게 했다. 아, 실수다. 자, 그래서 얘 이제 꼭지점을 찾으려고 그래서 당연히 무슨 볼록 그래, 우진아? 위로 볼록 그려서 이 꼭지점을 구한단 말이야.
근데 꼭지점이 당연히 이뻐 안 이뻐? 자, 안 이뻐. 얼마인 줄 알아? 꼭지점의 좌표? 네 말해. 꼭지점 얼마야, 형님? 너 꼭지 얼마야? 어? 얼마? 7분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7분 얼마라고? 7분의? 아, 물어보는 거야. 얼마라고? 7분의 10콤마 10콤마면? 아니, 잠깐만. 맞추는 거. 이게 안 나눠지잖아. 내가 14분의 207 아니야? 내가 완전 못하고 네가 못하는 거야.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거 마칠로 묶고 7인데 2로 또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뭐야? 14분의 뭐가 돼? 207이 나온다고 해보면. 야! 못 구하잖아, 일단은. 계산상. 그럼 이제 당황한다. 선생님. 안 풀린다고. 자, 그랬을 때, 봐봐. 얘가 대략 얼마지? 얘가 대략 얼마야? 207을 14로 나눠봐. 14. 1, 14, 6, 7. 몇 개 들어가냐? 5개가 들어가나? 4개 들어가나? 4개 들어가지. 그래서 56이고. 얘가 얼마야? 또 11이니까 도와줘봐. 몇 개 들어가? 빨리 도와줘. 7개? 7개 좀 들어가나? 빨리 얘기해봐. 맞아, 아니야? 7개 안 못 들어가? 8개? 8개 못 들어가지? 7개. 그럼 얘가 대충 14.7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문제는 합공식으로 풀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 얘는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는 문제야. 왜? 이차함수의 최대값의 꼭지점의 좌표가 자연수면 합공식으로 풀려. 근데 지금처럼 자연수가 아닌 문제가 요즘 또 트렌드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이 언제 채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높은 데 찾는 건데 그 값이 무슨 수가 되는 거 찾는 거야? 자연수인 거 찾는 거야. 그러면 14.7이잖아. 15랑 가까워? 14랑 가까워? 15랑 가깝지. 15는 어디 있겠어? 요쯤에 있겠죠. 14는 요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최대라고? 15항이다라고 풀어주는 게 포인트야. 내가 만약 합공식으로 구했어. 근데 완전 제곱에 자연수가 안 떨어져. 그게 포인트야. 그럴 때 합이 언제 최대냐고? 얘랑 가까운 자연수 값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최대라고 푸는 게 포인트라고. 이해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일반항으로 푸는 거야. 어디까지가 양이고 음이야 싸움인데 다들 실수로 합공식을 썼어. 당황해. 완전 제곱이 막 이상해. 그래도 어떻게 푼다고? 꼭지점에 값에서 가까운 자연수가 답일 거란 얘기야. 이렇게 찾는 게 포인트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구했더니 얘가 14.5가 나왔다라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인 줄 알아? 2개가 나와. 14번째 항하고 15번째 항이 나올 거야. 이거가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14번째 합하고 15번째 합이 뭐가 돼?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 14번째 합하고 15번째 합이 같대. 무슨 말? 누가 0이라는 거야? 15번째 항이 0이다를 간접적인 표현이야. 이해해? 15번째 항이 0이구나를 표현하는 거야. 즉 합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때는 15번째 항이 뭐다? 0이란 얘기야. 여기까지도 대충은 알아듣겠어? 계속 가볼게. 자, 그랬을 때 봐봐. 요 수열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무슨 볼록 그래프를 그린다고? 위로 볼록인데 그래프 그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꼭지점, 하나는 근을 통해 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근이 무조건이야. 얘는 상수항이 없는 이차함수니까 무조건 근 하나는 얼마인 줄 알아? 무조건 0이야. 얘가 무조건 하나는 0이야. 무조건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분의 207이겠죠, 지금은. 그래서 무슨 볼록을 그려? 위로 볼록을 그렸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S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함수값이라는 이해인 거야.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S2가 된다는 개념이라고. 2차 함수의 y값들이 Sn에 관한 정보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 갑자기 S 뭐 이런 게 나와. S17항하고 SN, SM, S 영어 또 뭐 있냐? MN. 아이씨, 영어를 몰라. ABC. 아이씨, 멍청이야. 자, ABC를 구하라 문제 나와. 절대값 SA, 절대값 SB, 절대 SC가 같아지는 ABC 자연수 구하라 문제 나온다고. 그럼 이제 보통은 어떻게 풀겠냐라고 하면 합공식에다가 이 n자리에다가 ABC를 집어넣어서 식을 때릴 거라고 분명히. 첫 장과 공차는 있는 상태야. 첫 장과 공차는 있다고. 그러면 얘를 풀라고 하면 n자리에다가 A 넣고 B 넣고 C 넣고 갔다 난다 우리 학생들은. 그럴 거 아니야 니네. 풀라고 하면. 그럼 이제 갔다 하니까 풀어야 될 게 상황이 절대값이 3개나 있으니까 뿔맛 8가지가 나와 상황이. 그럼 이제 그러지. 말도 안 되는 거 푸냐고 나한테 또 이제 얘기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절대값에 얘가 같다라는 거는 높이가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 개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와 얘는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왜? 어차피 대칭 구조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뒤집어 깐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한 문제야. 그냥 SA랑 SB랑 같은 거고 얘가 마이너스 SC 문제야. 그냥 무조건. 절대값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페이크야. 절대값 3개짜리 문제야. 근데 이거는 그냥 2차 함수로 접근해버리면 이거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다, 이거 찾다. 얘는 마이너스다. 이거 풀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도.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합공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즘 옛날에는 2010년도 전까지는 이게 끝이었어. 여기까지. 야, 그냥 합공식 알고 그거 써서 A1하고 D1 하면 다 풀려. 근데 2010년도 이후부터 조금씩 늘어나. 2015년 넘어가잖아. 갑자기 다 함수로 풀어, 문제가. 2020년 넘어가잖아. 아예 안 나와. 다 이 얘기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애들이 보통 선행한다 치고 이것만 배워, 공식만. 공식만 외우래. 그러다가 나중에 왔어. 하나도 못 풀어, 실제로. 알았죠?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조금만 들어놓고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다 풀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50분 수업을 3시간 늘려서 하니까 원래 이거 되게 나중에 하는 수업인데 알았죠? 거의 원래 한 3학년 때 초반에 하는 수업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남아서 알았죠? 일부러 내가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문제를. 자, 보자. 자, 4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43번. 자, 등차 수랍으로서 A2가 4, A5가 22일 때요. 뭘 구하래요? 첫 장부터 20판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합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첫 장과 공차가 필요하니까 저 두 개 가지고 첫 장 공차 구하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탁이다. 점점 어떻게 한다고? 일반항 쓰지 말고 3개 항 차이네. 몇 D? 3D를 알겠다. 3D가 얼마인 거야? 18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라고. 그럼 D는 얼마다? 6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 첫 장은 얼마다? 4에서 6 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자꾸 이런 식으로 가야지. A1 플러스 D가 4. A1 플러스 4D가 22. 연립해서
A1하고 D 구하는 과정이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풀려고 생각을 해봐. 알았죠? 자, 그럼 이제 20번째까지 합은 S20을 구할 거고, 그러면 얘가 2분의 20에 2A1 마이너스 4 플러스 M 빼기 1D 19D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합공식을 까먹었다고 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항 구해서 마이너스 2고 마지막 항을 구하는 거야. 20번째 항을. 일반 항은 또 안 까먹잖아. 첫째 항 플러스 M 빼기 1D로 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그 합공식은 당연히 또 2분의 총 항의 개수 20개라 첫 항하고 끝 항을 더하면 되거든. 당연히 두 개가 똑같은 결과일 건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죠? 아니, 까먹는다니까 니네 합공식. 그럴 때는 여기 항의 첫째 항 20번째 항 구해서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항 더의 끝 항으로 생각해서 구하라는 거야. 이유는 공식을 까먹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까먹는 게 주체만 까먹어요. 알죠? 이제 알겠지만 다음 시간에 등비수 합까지 배우고 나면 두 개를 막 섞었어요, 다들. 막 섞었어서 만들어내고 그런다. 자, 그 다음 46번. 자, 두수 4와 3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의 모든 총합의 합이 209일 때 n과 공차를 구하라는 거다. 자, 또 저기서 n개 넣었어. 총합이 209, n과 d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겠니? 수열을 원래 재별해 보면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이다?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얘는 첫째 항이 4, n 플러스 2번째 항이 34인 등차수열 합을 구하라는 거다. 합공식에서 가장 베스트는 뭐다? 첫 항, 끝 항 할 테니까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을 해주고 항수를 몇 개라 보는 거야? n 플러스 2개로 보라는 얘기지. 그것이 우리는 얼마다? 209라고 하면 일단 간단하게 n을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얘가 38, 19 나누면 11이 되겠다라. 그래서 n은 얼마다? 9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9를 집어넣으면 11번째 항이 34가 되는 거니 우리는 첫째 항 더하기 몇 D? 10D를 통해서 해당하는 공차를 구해서 D는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합공식을 쓸 때 2분의 n, 2n 플러스 n 빼기 1D나 2분의 n 첫 항 더하기 끝 항을 써서 풀어주는 문제다라는 거죠. 쉬운 것들은 쭉 가고 밑에 거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49번.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이 7이고요. A20 더하기 B20 더하기 C20이 43일 때 이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요즘에는 요렇게 보다 요렇게 많이 나온다, 시험에. 요렇게. 알았죠? 그러면 갑자기 못 푼 친구들이 생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이런 거죠. 얘 합을 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첫째 항과 20번째 항 나왔으니까 얘를 2분의 20에 A1 더하기 A20으로 구하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합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10으로 전부 다 묶어보면 결국엔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에 A10 더하기 B20 더하기 C 합을 구하라는 문제로 당연히 요게 얼마고? 7이고 지금은 얘가 43이니까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 결과값은 뭐 할 거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게 3 나왔으면 이 합을 3, 18 이렇게 쓴다는 느낌이죠. 얘도 똑같다고.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얘가 꼭 A1 끝항이 아니라 요 두 개 더한 게 21, 총항수의 1 더 큰 것만 되면 그 합 항상 같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는 거다, 합공식을. 오케이? 네. 맞아. 맞다. 완전 까먹고 있었다. 빨리 가. 맞아.
자, 우리는 일단은 계속 좀 해볼게요. 계속 해보자. 합공식이니까 일단 합공식을 쓰는 것까지 해볼게. 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자, 가볼게. 자, 그 다음에도 52번. 자,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이고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230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30항까지의 또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겠냐? 푸는 방식은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이니까 오케이. 얘를 가지고 식 하나를 세워서 첫째 항 더하기 19D가 얼마다? 마이너스 17이구나. 이렇게 쓰고 그리고 20번째까지 합이 230이니까 S20을 쓰는 거지. 그래서 2분의 20에 2A1 플러스 19D가 230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밑에 거를 정리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A1과 D를 구해서 30번째까지 합을 구하겠다는 가장 노멀한 풀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렇게가 10이 되는 거고 날라가면 23이 되는 거다. 자, 두 개를 뭐 해보겠다? 빼보겠죠? 빼게 되면 A1은 얼마? 4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A1 40을 집어넣게 되면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구한다. 그렇게 구한 S30은 2분의 30에 2A1 플러스 M 빼기 1 D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계산해서 얼마냐? 얘가 또 마이너스 8, 이게 얼마야? 326. 마이너스 87인가? 마이너스 87. 맞죠? 마이너스 87. 그래서 두 개 만나면 마7. 그래서 15랑 마7이 만나서 마이너스 105가 되겠다가 당연히 가장 무난한 풀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더 풀어볼 거냐면은 이 S20을 20번째 항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2분의 20에 A1 더하기 A 20번째 항이니 저기 얼마? 마이너스 17을 곧바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게 230이다. 이런 식으로 A1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지금은 곧바로 20번째 나왔으니까 첫 항 더하기 끝 항 공식이 되는 거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A1이 얼마가 되겠다? 40이 되겠다. 라는 것은 같은 결과를 얻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A1 40 가지고는 다시 또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긴 해야 돼요. 그래서 공차를 똑같이 구하면서 합을 구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내신이라는 게 시간 어택 싸움이잖아. 어쩔 수 없어.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 수능도 똑같아요. 가장 빠르게 푸는 거 자꾸 연습해야 된다. 그냥 누가 이렇게 알렸다 그래서 그 방법만 하지 말고요. 죽었어. 자, 그럼 여기까지 좀 밑에 거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밑에 거 문제들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어 1이 남는 수들의 총합을 S라 그랬을 때 2의 6제곱분의 S를 구하라는 거다. 자, 뭐라고요? 7로 나누어 1이 남는 수들. 얼마부터 하죠? 자연수라고 하면 얼마부터 시작? 1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8, 그리고 10, 얼마야? 15냐? 1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7로 나누어 1로 남는 수들의 집합은 1, 8, 15. 무슨 수열?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 일반항을 세워보면 첫째 항 플러스 n-1도 괜찮고 또는 공차가 7이니까 7n을 써주고 첫째 항이 1이 돼야 되니까 빼기 6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도 쓰는 걸 자꾸 생각해보는 거다.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근데 나는 그게 몇 자리 자연수만 필요해요? 세 자리 자연수니까
얘를 세 자리 자연수의 가장 작은 거와 큰 항만 찾아줄 거예요. 왜? 합공식을 구할 건데 첫 항 더하기 끝 항 하고 싶거든. 그럼 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세 자리 자연수의 가장 작은 수겠니? 10? 아니래 16. 그렇죠. 16이죠. 자, 16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00? 잘했어요. 106이고요. 자, 이제 그럼 뭘 찾아야 돼? 가장 큰 항을 좀 찾아줘야겠죠? 1000하고 가까운 걸 찾아야겠다. 어림잡아서 140 넣으면 이게 980이잖아? 몇 개만 더 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3개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1001 빼기 이거 995. 그래서 요 정도라면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항이 될 거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고 등차수랍이니까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에다가 항수만 고려하자. 항수 개수 알죠? 빼고 더하기를. 빼고 더하기를. 따라서 빼게 되면은 얼마냐? 이게 7. 여기가 127 더하기 1이니까 128개가 되겠다. 따라서 얘를 얼마로 나누래? 2의 6제곱.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지워져서 답은 106 더하기 995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0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준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눠야 되니까 딱 그렇게 구조상 나왔더라. 자, 그 다음에 58번. 자, 58번 볼게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래. 그랬을 때 이 수열에 A1부터 A99까지 합을 구하란다. 자,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뭐라고 읽으라고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합이구나. 공차 얼마? 2. 첫째 항은 3이다. 라고 해서 읽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러면 A에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이 합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다. 등차수 합공식이니까 2분의 첫 항 3 더하기 99번째야 3 플러스 98D 써주고 항수만 생각하자. A1, A3, A5, A99까지 현솔아 몇 개? 몇 개야? 1부터 100까지의 홀수죠. 맞아요? 몇 개? 그렇죠. 50개라고 대답을 잘해야 된다. 이 항수가 생각보다 헷갈려 학생들이 많아요. 항수를 세는 방법은 해당하는 요 아래 거에 다시 일반항을 구해서 얘 일반항이 2n 빼기 1이니까 얘가 99가 되는 n을 구하는 게 저 항수를 세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50개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죠. 자, 계산은 여기다 2를 곱하면 8, 26에 9, 28 6을 더하면 얼마야? 202. 그래서 나누면 101. 101 곱하기 50이니까 5050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알아서 공차랑 첫 장을 구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61번. 자, SN이 뭐라고요? n제곱 빼기 n이래. 아, 등차 수열합이네. 공차가 2, 첫째 항은 0이구나. 걔를 가지고 몇 번째 항 구하래? 100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당연히 2n 빼기 2가 되니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게 되면 198이 된다라고 구하는 거다. 알겠죠? SN이 2차씩 나오면 공차 첫째 항을 바로 구해서 푸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요 뒤에 상수가 붙어 있는 꼴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는 SN과 AN의 원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관계식. 무슨 얘기야? SN이라는 것은 A1부터 AN1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이 SN과 AN의 관계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여기 아래에다가 SN 빼기 1이라는 N-1까지 합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빼볼게요. 빼보자. 그러면 좌변은 Sn 빼기 Sn-1이 되는데 얘는 빼면 뭐만 남는다? n만 남는다. 그런데 이 수열은 Sn 빼기에다가 얼마를 넣을 수 없다?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1 넣으면 제로, 빵번짱이니까.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는 항상 AN과 SN의 관계는 Sn 빼기 Sn-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아까 니네가 풀어야 될 그 문제들은 SN이 아까 n제곱 뭐 플러스 2n일 때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SN에서 Sn-를 빼줘야 되는 걸 원래는. 이렇게. 이걸 계산해 보면 2n 더하기 1이 나와. 구해보면. 구해보면 이게 나온다고. 그런데 얘를 계산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 거였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공차는 얼마? 2. 첫째 항은 얼마? 3.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야 나는. 그런데 얘가 언제만 먹힌다고? 뒤에 뭐가 없을 때? 상수항이 없을 때만 먹히는 거야. 상수항이 있으면 얘가 성립하지가 않아. 왜?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푸냐가 되게 중요해. 들어봐. 그럼 여기에 상수가 붙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계산하겠지. 그런데 여긴 똑같이 1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차피는 뭐해져? 사라져. 뒤에 붙은 상수는 어차피 사라진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얘가 1이나 얘가 100이나 이 결과는 뭐하다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을 하게 돼. 그러면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SN으로 구한 S1이 첫째 항인 거야. 예를 들어 지금은 1을 집어넣으면 103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원래 정석은 SN 가지고 AN을 구해서 푸는 방식의 정석은 이런 거다. 얘는 무조건 S1으로 구하라. 왜? 첫 번째 항의 합이 첫째 항과 같은 거니까. 그리고 원래 얘를 구할 때는 Sn 빼기 Sn-1로 AN을 구해서 거기다가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되니까 두 번째 항부터 되니까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원래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귀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차피 무조건 1 넣어서 구해야 되니까 구해.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지금 얼마야? 0이 되겠지.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상수가 뭐가 붙든 Sn 빼기 S만 똑같으니까 없는 걸로 그냥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로. 없으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일반항은 공차 얼마? 4. 얘 없는 걸로 보는 거야. 첫째 항이 얼마? 1. 그래서 1 넣으면 1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서 곧바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17이다라고 구하는 게 SN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방식이야. 어떤 차이가 있다? 상수항이 없으면 고민할 게 없어.
앞에 2배, 첫째 항 구하면 돼. 상수항이 있을 때는 무조건 A1은 얘로 구하되 S1으로. 그 다음 번째 항들은 어차피 얘가 얼마가 붙어있든 그놈은 사라지는 계산인데 이 결과값은 변하지 않으니 얘가 없다라고 생각한 등차수를 일반항으로 구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가 포인트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아까 그래서